4명의 아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어머니, 유나를 위한 남편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유민, 첫째이자 해킹 천재인 그는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놀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지나가는 코드줄을 쫓으며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냈다. 엄마, 이력서가 너무 단조로워서 매력도가 떨어져 조금 더 화려한 포장지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진지했다. 그 옆에는 쌍둥이 동생인 유준이 앉아 있었다. 유준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유민과 똑같았지만 그의 두뇌는 전략과 분석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후보자들의 재정 상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 유민,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할 순 없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엄마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야. 막내 여동생인 유리와 유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리는 섬세한 미적 감각으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보정하고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유나 엄마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단순한 사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돼. 자연스러운 매력과 우아함을 부각시켜야 해. 그녀는 능숙하게 사진의 미세한 부분을 수정하며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유진은 유리의 옆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후보자들의 평판과 과거를 추적했다. 그는 무성한 소문과 사실을 구분하며 후보자들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했다. 아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엄마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런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유진의 눈은 어른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네, 아이들은 모두 천재적이었다. 유나는 그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중심은 오직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웃고 있지만 가끔씩 깊은 눈빛에 슬픔이 담겨 있어. 그건 우리 4명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야. 유민의 말이 시작이었다. 맞아. 우리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에게는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해. 유준이 동조했다. 그럼 우리 힘으로 찾아주자. 엄마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을. 유리가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정해졌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중 하나인 강성그룹의 CEO 강민혁이었다. 그의 프로필은 완벽했다. 젊고 유능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직 미혼이었고 그의 사생활은 극도로 베일에 쌓여 있었다. 네 아이들은 강민혁이 자신들의 엄마와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확신했다. 유미는 강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강민혁의 개인 일정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유주는 강민혁의 성향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유나의 프로필을 최적화했다. 유리는 강민혁의 비서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했고 유진은 강민혁의 과거 기사를 샅샅이 뒤져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유리는 엄마의 계정을 해킹해 강민혁에게 업무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단순한 제안서였지만 그 안에는 유나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지성을 은근히 드러내는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다. 유나는 평소처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성그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녀석들,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유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그룹 회장실 비서입니다.
강민혁 회장님께서 유나 씨의 디자인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유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강민혁. 그녀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남자.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나는 곧바로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4명의 아이들은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너희들이 또 뭘 한 건지 알고 싶다. 솔직하게 말해. 유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유민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항상 외로워 보여서. 그의 말에 유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외롭지 않아. 너희들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엄마는 강민혁 같은 사람과 만날 수 없어. 그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야. 하지만 유나의 말은 아이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가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준이 유민에게 눈짓을 보냈다. 유민은 즉시 휴대폰으로 강민혁에게 새로운 메일을 보냈다. 만약 저를 만나지 않으시면 당신의 과거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물론 이 메일은 유나의 동의 없이 보내진 것이었다. 다음 날 유나의 스튜디오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혁의 비서였다. 그는 윤에게 정중하게 초청장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제안이 유나 씨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계십니다. 초청장에는 강성그룹의 로고와 함께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들이 그녀의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한 번만 가보자. 우리를 위해서. 유나는 고민했다. 이 초청장을 거절하면 아이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했다. 과연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디자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마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10년 전의 오해와 상처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녀는 초청장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아이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잊고 지냈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저녁이 되고 유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차분한 외모 아래에는 굳건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기로 했다. 강민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존재였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10년 전의 풋풋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냉정과 무자비함만이 남아 있었다. 유나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다. 늦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10년 전 그녀는 자신 앞에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긴장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당신의 디자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들이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삶의 일부입니다. 유나가 짧게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 전에 미해결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민혁은 유나의 눈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듯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가 10년 전에 그 유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박유나가 아닌 유나로만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혁은 돌연 그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유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적으로 미혼이었으니까. 그럼 남자친구는 강민혁의 눈이 그녀의 표정을 샅샅이 훑었다. 저는 현재 누구와도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완벽한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남자가 그녀에게 단순히 비즈니스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상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제 제안서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추후에 연락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민혁은 당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여자만큼 당당하고 단호한 사람은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녀의 거절에 상처를 입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압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과 같은 분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은 평범하고 조용합니다.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강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와 함께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박유나. 그의 입에서 10년 만에 그 이름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집착은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섰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여야겠다고 다짐했다. 강민혁은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혼란과 분노로 뒤섞여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 여자만큼 당당하게 자신을 거절한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10년 전의 그날 밤, 우연히 만났던 한 소녀의 희미한 잔상만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깊고 단단한 눈빛은 낯선 동시에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회장님, 돌아가시겠습니까? 비서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이현우는 강민혁의 가장 유능하고 충직한 오른팔이었다. 그는 회장에게 이토록 강렬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아니, 그녀에 대해 알아봐. 전부 다. 강민혁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녀의 이름, 나이, 가족, 그리고 그녀가 걸어온 모든 길을 빠짐없이 조사해.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네, 회장님. 이현우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회장의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창가로 향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유나가 떠난 방향.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그녀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그녀의 삶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집착은 이미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다음 날, 유나는 스튜디오에 출근하자마자 아이들에게 호통을 쳤다. 너희들 엄마가 한 번만 경고할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강민혁 회장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야. 그와 엮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몰라. 내 아이들은 엄마의 엄한 꾸지람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보다는 강민혁에게서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우리를 믿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강민혁 회장은 엄마에게 완벽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도 엄마를 지킬 수 있어. 유민이 말했다. 유나는 아이들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세상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강민혁 같은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에게서는 더욱더 그녀는 10년 전 그에게 버림받았던 쓰라린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강민혁과의 만남을 허락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이 강민혁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녀의 스튜디오 앞에는 이미 누군가 와 있었다. 강성그룹의 비서 이현우였다. 강민혁 회장님께서 유나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윤에게 거대한 꽃다발과 함께 최고급 샴페인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회장님께서 지난밤 유나 씨의 단호한 태도에 감명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흐리더니 유나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유나 씨의 스튜디오에 투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유나 씨를 강성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차분히 읽어보았다.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그녀는 막대한 연봉과 함께 강성그룹의 모든 디자인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의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스튜디오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현우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했다. 강민혁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유나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내린 지시입니다.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르시면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눈빛은 경고를 담고 있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협에도 제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유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민혁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를 거절하면 그는 분명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스튜디오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혁이 보낸 꽃다발과 샴페인을 이미 발견하고 그 안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엄마,
강민혁 회장이 엄마를 감시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엄마를 지킬 계획이 필요해. 유민이 말했다. 유나는 아이들의 뛰어난 능력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했다. 엄마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도 약속해줘.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엄마의 남편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더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한편 희연으로부터 유나의 거절 소식을 들은 강민혁은 분노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내 제안을 거절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좋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는 유나의 스튜디오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를 그의 사무실 건물 바로 옆으로 옮겨놓고 매일 그녀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두기로 했다. 그 여자가 내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유나는 며칠 후 건물주로부터 스튜디오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에 유나는 직감적으로 강민혁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 회장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 삶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당신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나 SSC, 당신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궁금하고 당신의 삶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오만함과 소유욕이 가득했다. 당신은 오만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민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의 삶을 조종하려 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엄마, 우리가 강민혁 회장을 이겨줄게. 강성그룹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의 비밀을 모두 폭로할 거야. 유민이 말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유나는 소리쳤다. 그것은 너무 위험해. 그는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파괴할 거야. 엄마, 우리는 두렵지 않아. 우리는 엄마를 지킬 수 있어. 우리를 믿어줘. 유준이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용기와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능력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강민혁과의 싸움에서 아이들을 동료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단순히 엄마의 남편을 찾아주는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다음 날,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스튜디오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강민혁이 예상하지 못할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이미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집착은 그녀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분노는 스튜디오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라지자 다라테 타하샤제엔 더욱더 강렬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 이현우에게 유나와 아이들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뭘 하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게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광기는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위험했다.
이현우는 유나의 삶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했다. 그러나 유나의 과거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비밀스러웠다. 그녀는 10년 전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했다. 그녀의 가족, 학력, 심지어 친구들조차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마치 그녀의 삶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이는 강민혁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과거를 지울 수 있지? 그녀는 대체 누구야? 강민혁은 이현우에게 물었다. 회장님,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그녀의 과거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이거나 혹은 그녀를 돕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의 대답은 강민혁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때 유민과 유주는 엄마의 스튜디오를 옮기는 작업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동선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무자비함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의 집요함에는 혀를 내둘렀다. 형, 강민혁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질 거야. 유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 유준,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엄마를 지킬 수 있어. 그 아저씨가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유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새로운 스튜디오로 이사를 하던 중 유리의 가방이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유나의 오래된 소지품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사진, 빛바랜 일기장, 그리고 한 쌍의 은색 펜던트. 그 펜던트는 강민혁이 10년 전 윤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펜던트의 한쪽에는 강민혁의 이니셜 KMH가, 다른 한쪽에는 더 YNA가 새겨져 있었다. 윤에게는 그것이 쓰라린 과거의 상징이었기에 그녀는 늘 그것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유진은 호기심에 그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이거 뭐예요? 엄마 예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장식품이야. 유나는 아이들에게서 펜던트를 황급히 낚아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혁의 신복 중 한 명인 박 팀장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목격했다. 박 팀장은 강민혁의 지시로 유나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불안한 표정과 손에 든 펜던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현우에게 연락했다. 이 비서님, 방금 유나 씨가 오래된 펜던트를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펜던트에는 KMH와 YNA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보고를 받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강민혁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나 씨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민혁은 이현우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게 뭔데? 이현우는 그날 밤 유나의 손에 들려있던 펜던트에 대해 보고했다. 강민혁은 이현우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KMH와 YNA. 그것은 바로 10년 전 그가 풋풋했던 시절에 윤에게 선물했던 펜던트의 이니셜이었다. 그는 펜던트의 한쪽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쪽은 윤에게 주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유나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기억해냈다. 박유나! 그 여자가 박유나였어.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 충격,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나 자신을 피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즉시 이현우에게 소리쳤다. 당장 유나의 신원을 다시 조사해 10년 전의 박유나와 지금의 유나가 동일인인지 확인해.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이현우는 회장의 흥분한 모습에 놀라 즉시 자리를 떠났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유나의 과거를 다시 추적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유나는 10년 전
강민혁과의 관계를 정리한 직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직후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4명의 아이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민, 유준, 유리, 유진. 그들의 생년월일은 강민혁이 유나와 헤어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강민혁 회장의 친자식일 수도 있다는 소름 끼치는 추측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강민혁은 이현우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4명의 아이들, 내 아이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10년 전의 그날 밤, 한 소녀에게서 4명의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녀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분노는 유나를 향했다. 왜 말하지 않았지? 왜 나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 거지?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숨기고 혼자서 그들을 키운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으로 그녀를 10년 동안이나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4명의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 그는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어야 했다. 그는 즉시 이현우에게 지시했다. 당장 유나와 아이들을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현우는 회장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다. 그는 회장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유나 씨는 이미 회장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시면 역효과만 날 겁니다.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현우의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오직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되찾을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랬든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유나는 강민혁의 추적이 더욱더 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은신처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강민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것을. 그녀는 불안했다. 강민혁이 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현우의 보고를 듣자마자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유나의 단호한 거절, 아이들의 비범한 재능,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유나와 4명의 아이들, 그들은 모두 그가 알지 못했던 그의 과거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심장은 충격과 함께 격렬한 분노로 타올랐다. 유나가 자신에게서 아이들을 숨기고 혼자서 그들을 키운 것에 대한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현우, 당장 유나의 위치를 파악해. 그리고 모든 일정을 취소해.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단판을 지어야겠어. 이현우는 회장의 억눌린 분노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강민혁은 이현우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유나를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올 생각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윤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와 자신의 삶의 일부로 편입시켜야만 만족할 것 같았다.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한적한 교회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바꾸고 신분을 위장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10년 전 그녀가 겪었던 쓰라린 고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허사였다. 강민혁은 이미 그녀의 새로운 주소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사한 아파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을 몰고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의 허름한 현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초라한 아파트에서 4명의 아이들과 유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왜 이토록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했었는지.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복대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유나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유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섰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민혁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민혁은 그녀의 두려움에 찬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유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모성애로 인해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민혁이 발로 문을 막았다. 들어갑시다. 그는 명령하듯이 말했다. 유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강민혁은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은 아이들의 장난감과 책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의 시선은 그림들 속에서 4명의 아이들을 찾아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지?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학교에 있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라니. 이제 와서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게서 아이들을 숨겼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까. 강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숨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날 밤 이후로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키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나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당신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왜? 강민혁은 소리쳤다. 그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그저 그날 밤의 실수를 잊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든 말든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아이들을 데려갈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그의 눈에는 소유욕이 가득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그 아이들의 삶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지킬 겁니다. 유나는 온몸을 떨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민혁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당신이 아이들을 혼자 키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오만함이 묻어났다. 유나는 그의 말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다. 당신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의 사랑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민혁은 그녀의 뺨을 맞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삶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오직 강렬한 증오만을 보았다. 좋아. 그렇다면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나는 내 아이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강민혁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싸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말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민혁이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유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말에 웃었다. 악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찾기 위해 악마가 될 겁니다. 그는 유나의 집을 떠났다. 유나는 그가 사라진 빈 공간을 바라보며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그와 맞서 싸울 것이었다. 그녀의 삶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혁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윤에 대한 친권 소송을 준비해 아이들 양육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의 오만한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 유나 씨가 아이들을 홀로 키워왔다는 점은 회장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을 양육한 부모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그 점을 뒤집어 유나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찾아와. 그녀의 스튜디오는 규모가 작고 수입도 불안정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강민혁은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승리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유나를 압박하기 위해 또 다른 수를 썼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유나의 스튜디오가 새로운 건물을 얻는 것을 방해했다. 건물주들은 강성그룹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윤에게 임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유나는 강민혁의 힘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다. 유나는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혁의 힘에 맞설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유민이 말했다. 우리는 엄마를 믿어. 엄마가 우리를 키워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 유준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들의 말에 유나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굴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민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강민혁의 소송에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는 윤에게 말했다. 유나 씨, 회장님과의 소송은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아이들을 단순히 돈으로 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십시오. 유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증명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을 담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아이들이 그녀에게 쓴 편지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한편 유나는 강민혁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할수록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강민혁의 사생활과 강성그룹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유민과 유주는 강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강민혁의 개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유나를 감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녀의 스튜디오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강성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몇몇이 불법적인 뒷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 정보들은 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유나 씨,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회장님을 역으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비리들을 언론에 폭로할 수 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강민혁을 파멸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이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가한다면 그녀는 이 증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강민혁에게 편지를 썼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아이들을 빼앗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아이들 역시 저를 사랑합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싸움을 멈춰 주십시오. 강민혁은 유나의 편지를 읽고 분노에 휩싸였다. 건방진 여자 감히 나를 협박해. 그는 즉시 윤에게 전화했다. 당신이 감히 나를 협박해? 당신이 내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신다면 저도 모든 것을 덮겠습니다. 유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단호한 여전사였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이현우에게 지시했다. 유나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 그녀는 혼자가 아닐 거야. 이현우는 유나의 주변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민이 컴퓨터 천재이고 유준이 전략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이들이 강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현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유나 씨의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들입니다. 그들이 회장님의 개인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강민혁은 이현우의 말에 놀랐다.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그렇게나 똑똑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능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다. 강민혁은 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 씨,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진지했다. 유나는 그의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무슨 의도로 자신에게 접근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그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왜 아이들에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의 다음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중요한 대결이었다. 그녀는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강민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유나를 대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그녀의 지성과 강인함을 인정했다. 그는 유나의 스튜디오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유나가 나타났을 때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유나 씨, 저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변화에 놀랐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강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유나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만나고 저의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유나는 그의 사과를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난 후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넘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강민혁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유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들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혁이 당신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당신의 아이들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합니다. 그의 진심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유나는 문자를 읽고 강민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회장님, 당신의 진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변화에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 이현우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을 비난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유나 씨의 스튜디오를 빼앗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사적인 감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혁은 이현우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했다. 기사의 내용은 그가 윤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었다. 그의 명성과 강성그룹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유나는 강민혁의 얼굴을 보며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꾸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강민혁을 몰락시키려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회장님, 당신이 꾸민 일이 아니군요. 유나가 말했다. 강민혁은 유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유나의 휴대폰으로 다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민혁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것처럼 저는 강민혁의 삶을 파괴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유나는 문자를 읽고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지금 공통의 적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유나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지혜와 결의를 읽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지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강성그룹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파멸시키려 하는 이유가 당신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나가 말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나 씨,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싸움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나는 강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강민혁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4명의 천재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삶을 되찾을 것이었다. 유나와 강민혁의 눈빛은 한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유나는 강민혁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그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강민혁은 아이들의 능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다. 유나 씨, 당신과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강민혁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유나와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민혁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그들의 공통된 적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유나와 강민혁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강성그룹의 모든 직원들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직원들의 사회관계망, 재정상태, 그리고 과거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유민과 유주는 강성그룹의 네트워크에 다시 침투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들은 강민혁을 비난하는 기사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다. 그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강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었다. 유나와 강민혁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정보를 분석했다. 그들은 곧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찾아냈다. 그는 강민혁의 오랜 경쟁자이자 강성그룹의 부회장인 김태준이었다. 김태준은 강민혁의 자리와 그의 성공을 오랫동안 질투해왔다. 그는 강민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다. 그리고 그는 유나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들을 이용해 강민혁을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김태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강민혁은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그들의 질투와 분노를 사게 되었다. 유나는 강민혁에게 말했다. 회장님, 김태준은 당신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두 번째 계획은 김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유민과 유주는 김태준의 모든 통신수단을 해킹했다. 그들은 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이메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그들은 김태준이 언론과 내통하고 강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나는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하며 김태준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그는 당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자회견을 열어 당신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강민혁은 유나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김태준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유나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 그들의 세 번째 계획은 김태준의 기자회견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유나는 강민혁에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김태준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모든 것을 드러낸다면 김태준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강민혁은 유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오만함을 세상에 공개하고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그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나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은 강성그룹의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다. 그들의 눈에는 강민혁의 몰락을 기대하는 욕망이 가득했다. 강민혁은 단상 위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그룹 회장 강민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자신이 윤에게 얼마나 오만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했댔는지,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저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4명의 아이들입니다. 강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머니인 유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기자들은 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강민혁이 이렇게나 솔직하고 진심 어린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몰락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혁은 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 씨,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비밀은 없습니다. 김태준은 더 이상 저를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유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아이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태준은 강민혁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강민혁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더 커졌다. 그는 마지막 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나와 아이들을 납치해 강민혁을 협박하기로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나와 강민혁은 김태준의 마지막 공격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승리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김태준은 강민혁의 기자회견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강민혁이 스스로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강민혁의 진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바로 유나와 4명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김태준 부회장님, 이 모든 것을 덮어두시죠.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현우가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경고를 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나는 강민혁을 파멸시킬 거야.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올 거야.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유나는 강민혁의 기자회견 이후 그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경계를 강화했다. 그들은 김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미는 김태준의 모든 통신수단을 감시하며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는 곧 김태준이 사람들을 고용해 유나와 아이들을 납치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엄마, 아저씨가 우리를 납치하려 해. 오늘 밤에 실행할 계획이야. 유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강민혁은 유민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태준. 그놈이 감히. 그는 즉시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김태준을 막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지만 유나는 강민혁을 멈춰 세웠다. 회장님, 그를 막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를 납치하려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유나의 말에 놀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들이 위험해집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겁니다. 우리는 김태준을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그가 우리를 납치하려 할 때 우리는 그를 역으로 제압할 겁니다. 유나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김태준의 납치 시도를 이용해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강민혁은 유나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계획을 지지하고 그녀를 돕기로 했다. 그날 밤 유나와 아이들은 미리 준비된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은 한적한 창고였다. 그들은 김태준이 보낸 납치범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유미는 컴퓨터를 통해 납치범들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유주는 납치범들을 혼란에 빠뜨릴 전략을 세웠다. 유리와 유진은 납치범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을 제압할 방법을 고민했다. 강민혁은 멀리서 유나와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함과 함께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유나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납치범들이 창고로 들어섰을 때 유나와 아이들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미는 창고의 모든 조명을 켜고 끄며 납치범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유주는 납치범들의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가짜 신호를 보냈다. 유진은 납치범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유리는 납치범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함정을 설치했다. 납치범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때 유나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납치범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십시오. 납치범들은 유나의 냉정한 태도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그때 강민혁과 이현우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다. 경찰은 납치범들을 체포하고 김태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태준은 납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경찰은 곧 그를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유나는 강민혁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과 안정을 느꼈다. 강민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나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할 겁니다. 유나는 강민혁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고 그들의 가족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그들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김태준의 몰락 이후 강민혁과 유나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들의 사랑과 가족을 세상에 공개했다. 강민혁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유나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이미지는 추락하는 대신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강성그룹 역시 회장의 변화에 감동하며 그를 지지했다. 강민혁은 유나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거대한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유나는 강민혁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고 그가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강민혁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지난 10년간의 외로움을 모두 잊었다. 어느 날 강민혁은 윤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유나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과 아이들을 평생 동안 사랑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네, 회장님,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그들의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4명의 아이들은 결혼식 내내 그들의 부모님을 축복해 주었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엄마의 남편을 찾아주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강민혁은 결혼 후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들을 척결하고 회사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강성그룹의 이미지를 바꾸었고 어느 사하다고 회사는 더욱더 번창했다. 유나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그늘에 숨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4명의 아이들은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했다. 유미는 세계적인 해커가 되었고 유주는 뛰어난 전략가가 되었다. 유리와 유지는 예술가와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재산과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그들은 모두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오만함과 김태준의 비열함에 맞서 싸웠고 그들의 삶을 지켜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힘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